컨스텔레이션은 미국에서 가장 큰 청정에너지 생산 업체입니다. 미국 전체 탄소 배출 에너지의 10%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지금까지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을 통해서 생산해낸 전력 에너지를 모두 합치면 총 32,000메가와트가 넘는 용량의 전력을 생산해내고, 규모로는 1,500만 가구 이상의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일 겁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기업은 미국에 상장된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 업체 콘스텔레이션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AI가 촉발한 전력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전력 에너지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는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도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이 기존의 CPU보다 20배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저전력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고, 전력 소모량을 줄이도록 계속해서 저전력 반도체를 사용해서 서버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고 발언했는데요. 맥킨지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AI가 촉발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 전력 증가는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2030년이면 현재의 3배 수준이 넘는 600테라와트 수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미국 전체 에너지 전력 소모량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 남짓인데 2030년이면 11% 이상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AI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에너지에 대한 부족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거대 규모의 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이 필수 불가결해질 겁니다. 핵연료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다른 연료들과의 생산성을 비교를 해보자면, 손가락 한마디 사이즈의 우라늄 펠렛 1개가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자원은 석유로 환산하면 120갤런, 드럼통으로 표현을 하자면 3개 정도의 큰 드럼통의 석유가 필요하고, 석탄으로 환산하면 1톤의 규모나 필요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 에너지를 사용한 원자력 발전소의 역할이 대규모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비핵연료 에너지도 발전소를 통해서 생산해내고 있는데, 풍력, 태양광,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 석유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하는 에너지가 전체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컨스텔레이션은 어쩌면 표어한 원자력 관련 회사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이 회사를 원자력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언컨대 미국 내에서는 높은 마진으로 수익을 내면서 원자력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시이즈가 가장 매력적인 대안일 겁니다. 시이즈는 22.1기가와트 수준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다른 경쟁 발전 업체들을 모두 합쳐도 시이즈만큼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가히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2위의 기업인 비스트라 에너지는 6.3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연코 CEG가 원자력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리더십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본 프리 에너지의 규모도 미국 내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훨씬 앞서 있는데요. CEG는 178밀리언 메가와트 수준의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2순위의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의 경우에 110밀리언 메가와트 수준이고 격차가 꽤 큰 것으로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가동률에서도 CEG의 성과가 돋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캐파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동을 많이 하지 못한다면 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컨스텔레이션의 경우에는 가동률이 95%에 달하고, 다른 경쟁사들이 90% 초반인 점과 비교를 해도 가장 고객들의 수요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인즉 CEG의 기술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객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1월 10일 미국에서 이 회사가 칼핀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컨스텔레이션이 약 164억 달러의 금액으로 칼핀을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는 컨스텔레이션 주식의 5천만 달러의 주식과 45억 달러의 현금과 약 127억 달러의 칼핀 순분채로 나눠지는 형태로 인수를 하는 것이고, 칼핀의 인수 밸류에이션은 2026년 EV/EBITDA 기준으로 7.9배 수준입니다. 칼핀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저공해 천연가스 생산 에너지 생산 업체로 알려져 있고, 이번 인수로 컨스텔레이션은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생산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1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시장은 이번 인수가 미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소매전기 업체를 탄생시키는 딜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컨스텔레이션의 주가는 20%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거래는 2026년에 20% 이상의 즉시 조정 EPS의 상승과 향후 몇 년 동안 주당 최소 $2의 EPS 상승으로 컨스텔레이션의 주주들에게 보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이익 창출 규모에 따라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여유 현금 흐름에 추가적으로 기여하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본과 규모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컨스텔레이션의 기본 수익 전망은 10년 동안 두 자릿수 속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칼핀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유한 79개의 플랜트를 바탕으로 27기가와트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으며 컨스텔레이션이 없는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컨스텔레이션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에너지 조달 형태만 보자면 컨스텔레이션은 원자력에서는 강하지만 천연가스 자원, 지열 발전, 배터리 저장 분야에서는 강점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 칼핀의 인수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시너지가 큰 인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전이나 전력에너지 관련된 기업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제가 CEG를 주목하는 이유는 탄탄한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해서입니다. 최근 4개 분기의 실적을 누적으로 본다면 매출이 240억 달러 규모이고 그로스 프로핏이 50억 달러나 됩니다. GP 마진이 21%나 되는 셈이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소형 원자력 에너지 기업인 SMR이나 오클로와 비교하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금 창출 능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이고 미국의 1위의 청정 에너지 회사이자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 에너지의 선도 업체의 성장성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퇴근은 몰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